안녕하세요. 네,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로 문제 풀기보다 몇 가지 예시를 들면서 자연수의 혼합 계산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몇 가지 실예를 들면서 문제를 같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혼합 계산 안에서는 같이 풀어내면서 설명을 할 건데요. 먼저 덧셈이 있었죠? 더하기. 이 더하기는 말 그대로 몇 가지 처음 수가 있을 때 거기에 추가된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처음에 3개가 있었고 2개가 추가되었다고 하면 더하기 2가 되어서 3 더하기 2는 5라고 계산을 했었죠. 예를 들면 선생님이 빵을 구웠어요. 빵을 3개를 구웠는데 2개를 더 구운 거예요. 그러면 총 5개가 되었죠. 자, 그런 것처럼 그 덧셈도 이게 추가가 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또 뺄셈은 어떻게 되면 좋을까요? 뺄셈은 이제 빵 5개를 구웠을 때 선생님이 3개를 먹었어요. 그러면 처음 5개 중에서 3개를 먹었으니까 빼줘야겠죠? 그러면 3 빼기 5 빼기 3은 2 이렇게 되었었고요. 곱셈은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제 곱셈은 덧셈을 확장시킨 거예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빵을 3개를 구웠어요. 근데 한 번에 3개밖에 못 굽는 거예요. 그래서 오븐에 넣어서 3개를 굽고 한 번, 그리고 두 번째도 최대 3개니까 3개를 구울 수 있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3개, 그리고 그 다음은 6개. 그럼 세 번째는 한 번 더 구우면 또 3개가 늘어나야겠죠? 그럼 3개가 늘어나면 9개가 되는데, 여기서 늘어나는 과정은 더하기 3, 또 더하기 3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3에서 9로 늘어날 때, 즉 한 번, 두 번, 세 번 되었을 때 이 9는 한 번에 3개를 구울 수 있는 걸 3번 구웠습니다 라고 해서 3을 3번 더해준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요. 3을 3번 더해 주었습니다. 만약 3을 4번 더해주면 9에 3을 더 더해줘서 12가 되겠죠? 그래서 3을 4번 더해주는 것과 같아져요. 너무 가까운가요? 자, 그 다음에 나눈다는 것은 이제 어떤 물건이 있을 때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만약 선생님이 빵을 그래서 총 12개를 구웠어요. 자, 더 이상 먹지 않았어요. 안 먹고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해요. 3명의 친구에게 나눠주면 몇 개씩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이제 12를 3으로 나누어 줘요. 나누어 주면 3을 4번 해주면 3 곱하기 4는 12가 되어서 다 나누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3명의 친구에게 각각 4개씩 나누어 줄 수 있어요. 자, 자연수의 혼합 계산 중에서도 괄호가 없는 덧셈과 뺄셈의 혼합 계산이 있어요. 버스 기억죠? 자,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21명이 타고 있었대요. 이번 버스 정류장에서 9명이 내리고 11명이 탔어요. 그러면 내렸으니까 버스 입장에서는 빼기 9가 되었겠죠? 9명이 내리고 11명이 탔어요. 더하기 11. 그러면 좀 더 굵은 펜으로 쓸게요. 빼기 9 더하기 11. 그러면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를 찾아요. 자, 그러면 먼저 9명이 내렸어요. 그 후 버스 안에는 몇 명이 있었나요? 라는 것을 식을 써버려요. 그러면 처음엔 위에 보면 21명이 타고 있었죠? 그러면 21명 21명에서 9명이 내렸으니까 빼기 9가 되어서는 계산하면 21에서 9를 빼면
12가 되었죠? 하는 식을 썼어요. 자, 그 다음 11명이 탄 후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구해보래요. 그러면 11명이 탔으니까 12명에서 11명이 탔다라고 해서 더하기 12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는 12 더하기 11은 10의 자리 더하면 20, 1의 자리 더하면 3. 그래서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은 23명이 되어요. 이것을 전체적인 식으로 쓰면 처음에 21명이 있고 여기서 9명이 내렸어요. 그 다음 11명이 탔어요. 그래서 는 23이라는 식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번에도 괄호가 없어요. 자, 괄호가 없을 때 이번엔 곱셈과 나눗셈을 할 거예요. 목소리 충분한가요? 먼저 4명이 한 모둠이 되었어요. 이거 참 중요해요. 4명이 한 모둠이 되었어요. 이렇게 4명이 있으면 한 모둠이 되었어요. 한 모둠이 되어서 과학 실험을 하려고 한대요. 한 모둠에서 비커를 2개씩, 한 모둠에 비커를 2개씩 나누어주면 필요한 비커는 몇 개인지 알아보래요. 자, 그러면 먼저 학생은 모두 몇 모둠인지 구해보래요. 학생은 28명이 있었죠? 자, 28명이 있는 한 반에 짜잔 28명. 그 중에서 4명이 한 모둠이 되었으니까 28명이 4명씩 묶었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쓸게요. 28 나누기 4. 그러면 28 곱하기 4분의 1이 되고요. 그럼 28은 4에 얼마를 곱한 값이죠? 4 곱하기 7이죠? 그래서 7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7은 7모둠이라는 의미예요. 한 모둠에 비커를 2개씩 나누어 주었대요. 그러면 7모둠이 있었고 각각 2개씩 나누어 주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줘야겠죠? 그러면 필요한 비커는 모두 7 곱하기 2개입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7 곱하기 2는 14이고 14는 비커의 개수겠죠? 그래서 비커의 개수를 구하는 식도 썼어요. 이번엔 필요한 비커는 몇 개인지 구하는 거래요. 이거를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 보라고 하네요. 먼저 학생은 28명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나누기 4. 학생 28명이 4명씩 한 모둠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모둠당 비커를 2개씩 주었으니까 28 나누기 4 곱하기 2가 되어서 우리가 28 나누기 4를 먼저 계산했죠? 그래서 28 나누기 4를 먼저 계산하고요. 그 다음 계산한 결과 7에 2를 곱했으니까 7 곱하기 2를 두 번째로 계산했어요. 그래서 결과는 14개라고 나왔어요. 14개. 그럼 따라서 필요한 비커는 모두 몇 개인가요? 라고 했을 때 필요한 비커는 몇 개였죠? 14개였죠? 이번에는 괄호가 없는 곱셈과 나눗셈, 덧셈과 뺄셈이 같이 있는 문제예요. 말 그대로 괄호가 없는 4칙 연산, 없는
사칙 연산. 자, 문제는 어떤 거냐면 재훈이란 친구가 있어요. 자, 이 재훈이란 친구가 밤을 갖고 있어요. 밤을, 이렇게 생긴 밤을 20개 가지고 있는데요. 20개씩 네 묶음을 갖고 있어요. 네 묶음. 이거는 말 그대로 한 묶음이 20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낱개로 6개를 더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13개를 먹었대요. 그러면 재훈이는 밤을 20개씩 4묶음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 낱개로 6개를 더 가지고 있는데 13개를 먹었다라고 하네요. 그럼 따라서 먼저 첫 번째 곱셈을 계산해 줘야겠죠? 계산 순서는 이렇게 돼요.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이걸 얘기해야 되는가요? 괄호를 먼저 해주고요. 첫 번째 괄호 계산해주고 곱셈과 나눗셈 계산을 해준 다음에 덧셈과 뺄셈을 계산해주면 돼요. 20 곱하기 4는 먼저 계산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계산하는 결과를 뒤에 덧셈과 뺄셈밖에 없죠. 그러면 덧셈과 뺄셈 계산을 해주면 돼요. 두 번째 뺄셈 계산, 세 번째, 그래서 20 곱하기 4는 곱하면 80이 되고요. 왜 80이 되는지 알고 있죠? 20을 4번 더했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건 20에 2에 4를 곱하고 뒤에 공 하나를 붙여서 80이 되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뒤에 있는 공은 10이니까 공 하나를 붙인 것과 같은 의미예요. 자, 더하기 6. 80에 6을 더했어요. 그러면 80 더하기 6이니까 86이 되겠죠? 여기에 13을 빼요. 86 빼기 13 계산하면 86, 13 빼주고 그러면 8과 1 빼니까 7이 되고요. 6에 3을 빼니까 3이 되었어요. 그래서 재훈이는 밤을 몇 개 남았을까요? 이제 남은 밤은 73개가 되겠죠? 라는 거를 계산 순서에 따라서 계산해주면 돼요. 25쪽에 32번. 이번엔 나이에 관한 문제예요. 나이가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나이는 어떤지 몰라요. 그리고 여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여동생의 나이는 나보다 4살 어리대요. 그리고 그럼 나의 나이가 필요하겠죠? 나는 12살이래요. 그러면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의 나이에 조건이 붙어 있어요. 어머니 나이는 그대로 쓸게요. 아이고, 여기 있을까요? 어머니의 나이는 여동생 나이의 5배 한 거에 3살이 더 많대요. 자, 여동생의 나이가 얼마인지 알아야겠죠? 우리는 어머니의 나이를 구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연세. 우리 조금 더 고급스러운 단어를 써봅시다. 신사답게. 자, 그러면 여동생의 나이는 나보다 4살 어리대요.
그러면 여동생은 나보다 4살 어리니까 나보다 나이가 작겠죠. 그러면 12에 내가 12살이고 거기에 4를 빼주어요. 그러면 12 빼기 4는 8이 되겠죠. 그리고 어머니의 나이는 여동생의 나이 8, 거기에 5배 한 거에 3살이 많다고 했으니까 8 곱하기 5, 여기에 3을 더해 주었어요. 그러면 8, 5, 40이죠? 여기에 3을 더했으니까 얼마가 되었게요? 40 더하기 3은 43. 여기서 우리가 덧셈, 뺄셈, 그리고 곱셈, 나눗셈의 혼합 계산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이 문제는 괄호가 숨어 있어요. 괄호가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바로 여동생의 나이를 구할 때 숨어 있었어요. 먼저 우리가 곱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뺄셈을 먼저 계산했죠. 이것은 식으로 전체식을 나타내면 어머니의 나이는 내 나이에서 여동생의 나이를 먼저 빼준 결과의 5배가 되었고 거기에 3을 더했죠. 3살. 이 괄호가 숨어 있었어요. 알고 계셨나요? 그러면 나는 12살 괄호 해줘야 돼요. 거기에 4를 빼고 4를 빼고 여기서 이게 여동생의 나이가 됐어요. 여기 여동생은 아닌데 여기는 4살 어리다는 뜻이에요. 자, 여동생의 나이에 5배에서 3이 더 크대요. 그래서 8 곱하기 5는 40이 되었고 40에 3을 더했으니까 43. 그래서 43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우와, 벌써 우리 혼합계산의 마지막 문제가 되었어요. 이번엔 27쪽의 46번인데 여기서는 나눗셈과 뺄셈, 덧셈과 뺄셈이 나오는 문제예요. 먼저 한번 문제를 볼까요? 장미가 있었어요. 이런 장미가 있었는데요. 자, 장미를 너무 못 그렸나요? 자, 장미가 60송이가 있었대요. 자, 60송이를 5송이씩 묶어서 꽃다발을 만들었어요. 자,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하나, 둘, 셋, 넷, 5. 상자에 담았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요. 생각하셔도 되고 꽃다발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60송이를 5송이씩 묶어서 꽃다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몇 다발이 되었죠? 몇 다발인지 알려면 60 나누기 5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60에 5를 나누어 주면 위에는 1 그리고 5 곱하기 1은 5가 되고요. 그럼 60에서 50을 빼주면 10이 되겠죠? 10에 또 5로 나누어 줄 거예요. 10을 5로 나누면 2, 그래서 5 곱하기 2는 10. 그래서 나머지는 0이 되고요. 그럼 60 나누기 5는 몫이 12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 12는 어떤 걸 의미하죠? 다발수를 의미해요.
60송이를 5송이씩 묶어서 꽃다발을 만들었더니 12다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꽃다발의 개수는 12개가 되었죠. 12다발. 여기서 문제가 끝나지 않아요. 12다발을 이제 4다발을 팔았어요. 이제 시장에 나가서 4다발을 팔고 또 집에 들어와서 7다발을 만들었네요. 그럼 먼저 팔았을 때 먼저 계산할까요? 12다발에서 4다발을 팔면 8다발이 되었죠? 그럼 여기 8다발 8다발을 들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7다발을 더 만들었어요. 그러면 8 더하기 7은 15 15다발이 되었고요. 15다발이 이제 남게 되었어요. 라는 거를 한번 하나씩으로 만들어 볼게요. 먼저 60송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린 다발로 계산해야 돼서 이 단위를 다발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다발로 바꾸기 위해서 한 다발에 5송이가 있으니까 5로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이 결과가 12다발이 되었고요. 다발. 아이고, 카메라 보면서 하니까 쉽지가 않군요. 하지만 선생님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빼기 4다발을 팔았고 7다발을 만들었어요. 맞죠? 그러면 결과는 15다발이었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괄호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나누기가 먼저 계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식을 나누기 없이 표현하면 60 나누기 5 여기서 4개를 팔고 7개를 만들었어요. 는 15가 되었습니다. 라는 거를 계산할 수 있고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계산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외에도 복잡한 식은 많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문제를 풀기보다 조금 더 실생활에 가까운 그런 문제들을 찾아서 푸는 게 더 낫겠죠?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특히 단원 마무리 같은 문제는 이제 이렇게 개념 설명이 끝난 후에 그 다음 주에 계속 연달아서 할 거예요. 왜냐면 사람마다, 학생마다, 그리고 여러분마다 속도가 달라요. 속도가 달라서 한 번에 하지 않고 나누어서 하게 되었어요. 자, 이번에 약수와 배수를 해볼 거예요. 자, 약수와 배수 어떤 게 기억나요? 자, 먼저 약수와 배수는 먼저 약수는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였죠?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예를 들면 공이 6개가 있어요. 이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요. 직사각형 만들기라는 거로 이해하시면 돼요. 공이 6개가 있죠. 이걸 한 줄로 세워주면 직사각형이 되었어요. 자, 두 번째로 이거를 한 반으로 나누어 볼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첫째 줄에 3개가 그려지고 나머지 3개 더 그려줘야겠죠? 셋. 그러면 직사각형이 만들어졌네요. 맞죠? 또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번엔 2개씩 해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럼 직사각형이 만들어졌고 세로로 해도 똑같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 6이라는 숫자가
있는데요. 이 숫자의 약수를 우리가 사각형을 만듦으로써 구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두 수의 곱으로 6을 만드는 건데 이 두 수 모두 자연수라는 거를 일단 정말 중요하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생략하니까 선생님도 생략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생략하면 안 되나? 이런 거 말해놓고. 자, 먼저 제일 위에 사각형, 세로로 1개가 있죠. 가로로 6개가 있죠. 그래서 이 사각형은 1 곱하기 6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세로로 2개, 가로로 3개가 있죠. 그래서 2 곱하기 3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거를 오른쪽에 쓸게요. 먼저 6은 1 곱하기 6, 또 6은 두 번째 2 곱하기 3, 세 번째는 3, 2, 그래서 3 곱하기 2가 되었어요. 6은 3 곱하기 2, 마지막으로 세로로 6개, 가로로 1개, 그래서 6은 6 곱하기 1. 만약 여기 1, 2, 3, 6이 나왔는데요. 4와 5는 만약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리? 맞죠? 궁금하죠? 자, 먼저 첫째 줄에 4개를 그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6개가 끝이니까 2개밖에 못 그리죠? 그러면 2개가 채워지지 않아서 직사각형이 안 만들어져요. 5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그리고요. 이제 6개가 돼야 되니까 6 그리고 나면 4칸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직사각형이 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4와 5는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1, 2, 3, 6을 구했는데요. 이 친구들도 이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두 수의 이름은 약수라고 불러요. 많이 들어봤죠? 이 약수는 이렇게 구해지는 거였어요. 자, 6의 약수를 구했는데요. 우리가 조금 더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9구단을 기억하면 돼요. 한번 9구단을 한번 외워볼까요? 곱해서 6이 되는 두 숫자 1 곱하기 6이 있죠? 6. 그리고 2 곱하기 3. 2 곱하기 3은 6. 그래서 이 4개의 숫자가 6의 약수가 되었어요. 6의 약수는 1, 2, 3, 6. 자, 반대로 배수라는 것도 우리가 배웠죠. 한번 배수를 1의 배수를 써볼까요? 1의 배수는 1, 2, 3, 4, 5, 6, 7. 2의 배수 1, 2부터죠? 2, 4, 6. 3의 배수 3, 6. 6의 배수 6, 12. 그래서 1, 2, 3, 6의 배수에는 항상 6이 등장해요. 말 그대로 6의 약수는 6의 약수들의 배수 중엔 항상 6이 있어요. 그래서 1의 배수에도 6이 있고 2의 배수에도 6이 있고 3의 배수에도 6이 있고 6의 배수도 6이 있어요. 이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1, 2, 3, 6의 배수 중 6이 있습니다. 그리고 6의 약수는 1, 2, 3, 6입니다. 그리고 6은 6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6의 약수가 되죠. 이거를 기억하고 이번에는 두 수를 비교해 볼 거예요.
먼저 6과 8이라는 숫자인데요. 약수를 한번 구해볼까요? 6의 약수는 아까 구했죠? 1, 2, 3, 6. 8의 약수는 곱해서 8이 돼야 되니까 먼저 1과 8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로 나누어진다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8을 2로 나누면 4가 되죠? 4, 2, 8. 그래서 나누어 떨어져서 2와 4가 있고 3, 4, 5, 6, 7은 4는 여기 있네요. 3, 5, 6, 7은 없죠? 여기서 1과 2는 8에도 있고 6에도 있어요. 6과 8에 모두 있으니까 공통된 약수라고 해서 공약수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그리고 제일 큰 약수는 제일 크다, 최대라는 이름을 붙여서 최대 공약수라는 이름을 붙이고요. 그래서 6과 8의 최대 공약수는 2입니다. 라고 해요. 자, 이번엔 배수를 보겠는데요. 6과 8의 배수를 찾아볼게요. 6의 배수는 6, 12, 18, 24, 30 외에도 더 많이 있겠죠? 그리고 8의 배수는 8, 16, 24, 32, 40. 선생님이 이렇게 빠르게 계산하는 이유는 많이 계산하다 보니 익숙해져서 그래요. 이해해주세요. 그러면 6의 배수도 24, 8의 배수도 24가 있으니까 같은 게 있죠? 그래서 6과 8의 공통된 배수라고 해서 공배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가장 작은 것은 최소라는 이름을 붙여서 최소 공배수라고 해요. 그래서 6과 8의 최소 공배수는 24입니다. 라고 하고 그 외의 문제는 다음 시간에 같이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 오늘 아직 괄호에 대해서도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조금 더 여러분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위주로 한번 찾아서 같이 다음 시간에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요. 그동안 수업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맥수학 5학년 수업이었습니다. 안녕.